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질은 무엇입니까? 지지난 시간에 기질 도표를 보면서 내 기질을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기질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갖다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혈질은 일을 잘합니다. 매사에 흥미를 추구하고 낙천적이고 흥분을 잘하고 축제를 즐깁니다. 반면에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잘 잊어버리고요. 인정을 추구하고 안 되면 실망을 잘하고 과장이 심하고 겁이 많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이제 다혈질입니다. 해당되십니까? 담집질도 일을 잘합니다. 의지가 강하고요. 결정을 잘합니다. 목표 지향적이고 독립적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배적이고 거만하고 참을성이 없고 감정이 무디고 자만심이 강해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담집질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점액질은 중재를 잘합니다. 침착하고 태평합니다. 인내심이 많고 조용하지만 재치가 있고 평화를 추구합니다. 반면에 게으릅니다. 그리고 잘 흥분하지도 않고요. 소극적인 편이고 우유부단하고 관망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점액질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울질. 우울질은 특징이 뭐냐면 깊이 생각합니다. 재능이 많고 매사에 분석적이고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완전 추구형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이고 환경에 잘 좌우되고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지나치게 또한 내성적이고 비사교적인 경향이 강하고 자학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자, 여기 4가지 기질 중에서 어떤 기질이 가장 많습니까? 기질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기질도 있고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 가지 지배적인 기질이 있는 경우, 다른 것들은 다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가장 많이 나왔다. 한 가지 기질이 많이 나온 분 계시죠? 그것을 주 기질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생각지 말고 이것이 바로 나의 주 기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2가지 기질이 나온 분이 있을 겁니다. 2가지 기질. 자연스러운 2가지 기질의 결합입니다. 이 2가지 기질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먼저 정상적인 결합의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다혈질과 담집질, 이 2가지 기질이 나온 분이 있죠. 이런 기질은 열정과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목표 지향적이죠. 잘 훈련되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약점이 뭐냐면 일 중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훈련이 필요하겠죠. 또 점액질과 다혈질이 섞여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액질의 부드러움과 다혈질의 열정. 다혈질 하면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정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열정, 부드러움과 열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그룹이든지 모두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은 결단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건드리면 도망가는 스타일입니다. 또한 담집질과 우울질이 섞여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표 지향적이고요. 섬세합니다. 이런 사람은 공부를 잘합니다. 결정적인 성취를 갖습니다. 이런 사람이 잘 훈련되면 최고의 지도자형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점은 뭐냐면 일중심적이라 인간관계 지향적인 부분이 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훈련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울질과 점액질이 섞여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울질의 섬세함과 점액질의 부드러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깊이가 있는 사람이죠. 위대한 학자들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술가,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울질과 점액질이 이렇게 섞여 있는 분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결합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이제 부자연스러운 기질의 결합이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기질이 복합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골고루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 서로 반대되는 성향의 기질이나 복합적인 기질이 나타나는 거죠. 먼저 다혈질과 우울질. 좀 뭔가 어울리지 않죠? 부자연스럽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기질입니다. 다혈질의
얼렁뚱땅함과 우울질의 섬세한 모습. 부자연스럽죠? 이런 경우 둘 중에 하나가 마스크일 수 있습니다. 이 마스크란 뭐냐? 조금 이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혈질은 조직적이지 못하고 흥분을 잘하지만 점액질은 조직적이고 침착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마스크를 쓴 것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마스크를 썼단 말이죠. 그리고 담즙질과 점액질의 경우 담즙질의 거친 면과 이를 성취하는 성취력에 점액질의 부드러움, 뭔가 부자연스럽죠? 이렇게 뭔가 부자연스러운 결합입니다. 이런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마스크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담즙질은 의지가 강하고 목표지향적인데 점액질은 게으르고 평화를 추구하는 형입니다. 어울리지 않지요? 둘 중에 하나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합니다. 크든 작든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능청 떨고 있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다른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마스크를 쓰셨습니까?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타인이나 혹은 충격적인 어떤 환경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나에게 습득할 수밖에 없게 만든 기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타고난 기질이 아닌데 환경과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학습된 기질입니다. 그것을 마스크라고 합니다. 마스크. 그것을 마스크 기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의 기질이 결합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개의 기질. 그렇다면 세 개의 기질이 결합된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마스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 개가 다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네 개가 나온 사람은 예수님이든가 아니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 개의 기질의 완벽한 장점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기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그 마스크 기질, 그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 중에서 다혈질인 베드로를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세에서 기질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잘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눌 이야기는 내게 있는 마스크를 어떻게 벗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